10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뭐 재미가 없죠. 지가 그래 발음이 나빠가지고 말재주도 없고 원래 말재주가 있어야 되는데. 요 그림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연원록하고 교보 백표를 여기다 이제 띄웠는데, 여기 보면은 한 식구에 보통 여기 8명, 9명, 아니면 6명 이 정도. 그러니까 식구가 보통 뭐 10명이 보통 많으니까 인명사전에 11만 명이니까 뭐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3만 더 플러스해도 30만 명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그 연도를 표시하는데, 여기 우리 1906년에 만세바라는 그 신문이 우리 천도교에서 발행하는데, 일간죠. 그건 이제 뭐 천도교 목적은 아니고 국민 개발, 국민 계몽을 위해서 한 신문인데, 천도교에서 이제 찍은 건데, 거기에 보면은 그 밑에 연도가 서기, 포독, 서기, 단기, 그다음에 아랍, 그 3개, 6개인가 7가지의 그 국가의 그 연호가 거기 표시되어 있어요. 천도교가 뭐 그때만 해도 굉장히 개방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뭐 여기 보면 지금 천민보록에 보면은 천민보록하고 교보에 보면은 이제 포독전, 그러니까 1860년 이전에 출생한 사람은 포독전 몇 년에 이제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포독으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천도교 이 교보, 아주 그 시대적으로 천독 이후에는 서력과 단기를 또 표기도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조금 저한 게 이제 조선 그 개국 1392년인가요? 네. 네, 그게 이제 개국 연도인데, 그걸 개국 1년, 2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국 50몇 년 이렇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간지, 이제 고갑자라고 이제 뭐 경인년, 갑자년 또 이렇게 표시한 게 있고, 또 건양은 여기 저기 뭐야 을미년 이제 한 1년 동안 쓴 건데, 건양이라는 연호도 쓰고, 광문은 이제 대한제국 쓰고, 그다음에 융이 이제 순종 때 이제 융이라는 이렇게 다양하게 바뀐 그 용어를 써서. 근데 이제 그 민족부에는 그 일본 그 연호를 이제 쓰기 많아요. 일본. 요건 이제 제가 다 쓴 건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그 1844년생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건 일본 말로 이제 코카라고 않고 호마라는 용어로 이제 쓰고, 그다음에 가영은 굉장히 많아요. 가영이라는 이 학계의 용어로 쓰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메이지나 다이쇼는 뭐 이렇게 게이오 대학이 있죠, 일본에. 게이오 대학이 병원대학이라고, 뭐 쇼와도 이런 많은 용어를 쓴다는 걸. 이런 거는 이제, 근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하는 거는 이제, 이런 거는 그냥 홍어라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명치라고 쓰기 때문에 전부 서력으로 바꿔서 제가 인명 사전에는 이제 표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름이 똑같은 게, 홍길동이 이제 똑같은 이름이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뭐 홍길동이 어느 건 뭐 한 대여섯 가지 이제 대여섯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이제 그 배열하는 순서를 어떻게 할까라, 나이도 뭐 일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거기 인명사전에 모든 것을 이제 가나다 순 1, 2, 3, 4, 그다음에 이제 가불병까지 이제 못하고, 그다음에 지역은 북쪽에서부터 했어요. 북쪽 한경도서부터 이제 뭐 평안도, 황해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요즘 왜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나인엽 씨도 모든 우리 한글 표기가 옛날에는 나인엽으로 돼 있거든요. 나인엽, 뭐 나영마 이렇게 있는데 근래 그 손자 내가 이게 손자인가 증손자가 되는데 나로 바꾸어버렸어요. 이게 뭐 한문의 어떤 그 맞춤법 때문에 그런지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알기는 이제 두음법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앞에 김용기 할 때는 앞에 올 때는 이제 용으로 발음하고 뒤쪽으로 올 때는 한문 음을 따서 이제 길용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아라도 마찬가지. 이 라자가 앞으로 올 때는 아까 나인역 올 때는 앞으로 왔으니까 두음법칙이라서 나로 표기를 하고 뒤로 이름이 올 때는 라로 표기를 하고 한문 음을 따랐습니다. 이 내자도 그렇고 내용. 내자도 이게 박내용인지 요즘 표기는 또 전부 내로 밥을 했는데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타이라는 분이 외정대 이름인데요. 이분 이제 파리 대학 나오신 분이죠. 유명한 공진왕 씨라고 우리나라 4대 교령 네 번째 교령하신 분이 농림부 장관하고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이름 줄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또 일반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이름이 또 틀릴 수도 있고 기재가 이런 사람은 여기 손 표시를 해가지고 밑에다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명이 참 골치 아파요. 지명이 우리나라 지명이 원래 가부 경쟁 이전에는 도부 목군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여기가 꼭 걸리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가부 경쟁 때 이거를 행령을 해서 전국에 23부 구 그다음에 337군으로 개편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군 밑에 있는 목이 전부 군으로 됐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가산군이 원래 지금은 정주군 가산면인데 그때 당시에는 가산군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군이 많아요. 네? 이쪽 남쪽은 좀 덜한데 북쪽엔 굉장히 많아요. 군이. 숙천군도 평원군 숙천면인데 그 당시에는 숙천군으로 돼 뭐 풍천 그렇고 천원도 그렇고 이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대천 요거 한자 이거 아시죠? 대천. 요거 원래는 한자가 백천인데 여기 시험에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천은 이게 이제 뭐 원래 백인데 기억자를 빼서 배천이라는 도 있고 여러 설이 있는데 하여간 거기는 지금도 배천이에요. 배천이라고. 배천은 진짜 유명하죠. 서울에서 가깝고 배천 중에 아주 유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위군도 지금 진위군에는 면이 있나요? 없죠? 없어졌죠. 평택인데. 당진의 면천도 원래는 당진보다 면천이 컸죠. 현이라 해서. 근데 이것도 지금 현재는 당진군 면천, 당진시 면천 법인가? 군인가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군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려요. 응? 내가 알기도 이제 예를 들면 평안군, 숙천군인데 숙천군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그 쓴 사람도 이게 헷갈렸어요. 옛날 그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쓴 사람들은 평안군 숙천이라고 쓰고 그 전에 쓴 사람은 숙천군이라고 쓰니까 아주 헷갈려요. 이거를 한 10년 하다 보니까요. 이 지명을 한경북도 딱 꼭대기에 경성, 제일 거기 종성군이에요. 그다음에 동쪽으로 경성군, 네? 그다음에 길쭉은 뭐 무산군, 쭉 거의 북쪽 쪽은 거의 다 외워요. 다른 건 못 외우는데. 네? 평안북도 딱 꼭대기 뭐 토산, 그다음에 벽동, 삭조 이렇게 뭐, 네? 그다음에 운산 이렇게. 그 운산, 삭조는 아니고 벽동 이것도 다 면이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군이에요. 그리고 이제 동일 이름이 이제 헷갈리는 게 이제 요즘 이제 한글 표기를 하니까요. 아주 이게
이 한문을 뭐 좋아서 쓰는 게 아니라 특히 여기 이제 순천이 많아요. 순천. 평안도 순천이 있죠. 평안도 순천하고 전라남도 순천만 글자가 틀려 한자는. 한자까지 똑같으면 그 곤란한데 다행히 한자는 틀려요. 그다음에 이제 이천, 강원도 이천하고 경기도 이천. 그다음에 고성, 여기 강원도 고성하고 그다음에 저 경상남도 고성, 광주는 뭐 물론이고 그 이름을 좀 광주도 경기 광주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떤 거는 처음에 몰라가지고 구별이 안 되니까 경기 광주, 경기 광주, 경기도 광주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글자가 많이 늘어나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광주하고도 한글을 표시해서 이렇게 써. 그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일본 얘기를 했는데 왜 자꾸 일본 걸 쓰냐고 혹시 이제 하실 분이 오는데 이 민족부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호족부도 그렇고 다 일제들이 일제가 만든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걸 거부하면 안 돼요. 그 시절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중국은 우리 성의 원래 성도 그렇고 중국 걸 거의 다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중국은 뭐 그렇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기어리 공부하실 때도 뭐 요순지세부터 뭐 장평열전이 무슨 뭐 요순지세 뭐 노나 그뭐 노나라 공자가 노나라라든가 뭐 이런 건 다 그 일본 고사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지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지 않죠. 여기 좀 설명할 텐데 그래서 요 일본 거를 지금 좀 해서 했어요. 국에는 이제 일본과 우리가 같아요. 근데 본관을 우리는 본관을 쓰죠. 아까 그 처 이름을 부인 이름을 쓸 때 경주 최씨 이렇게 안동 김씨 할 때 부인을 안동이라는 게 지명이죠. 지금도 우리 뭐 저도 옛날에 여기 40년 전에 나와서 처음 나와가지고 인사하니까 여기 성을 묻는 게 아니라 자네는 어느 연호냐? 네? 거의 그래요. 어느 연호. 근데 6.25 동란 이후에는 그 연호이라는 말 안 쓰니까 관내라고 그랬어요. 관내. 그게 70년대까지. 그래서 티덕신교령 전 그때 안 나왔는데 그 이후도 보면 인사를 드리면 이제 처음 저분도 보고 오시면 인사드리라고 써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저 새로 나온 누구입니까 하면 자네 어느 관내야? 그런다고. 근데 그 무슨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건데? 네? 그게 이제 요즘 이제 연원이죠. 자네 어느 연원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저는 뭐 홍길동 연원입니다. 그러면 반가워요. 정말 이런데 어느 사람은 그래? 그것도 가요. 반대파지. 아니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예.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아까 제가 연호를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교인이 많으면 또 자연히 이렇게 끼리끼리가 생기죠. 어디고 끼리끼리 생기는데 숫자가 적으면 그걸 할 필요 없어요. 그 일본어고 우리는 좀 틀려요. 일본은 성이 없죠. 아까 우리 뭐 어디 지명하는 게 아니라 가게 사람. 그래서 일본은 부계를 하는 건 우리가 같은데 그 시만 사용하죠. 그저 일본은. 가족이 미국식하고 다 비슷해요.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케네디 하면 전부 다 케네디 아니에요. 다시 어디서 시집 와도 다 케네디로 바꾸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국제 결혼하면은 여긴 뭐 여자가 뭐 김순자면 거기 가면은 김순자가 아니죠. 순자 뭐 바이든, 응? 순자 뭐 스미스 이렇게. 그죠? 미국은 뭐 아시잖아. 미국은 직업을 따리죠. 뭐 스미스, 뭐 스톤은 석공, 스미스 칼제비, 채 쓰는 사람. 네. 조상이 저 생선장사 하면은 그 성이 스미스예요. 좀 뭐, 스톤 하면 석공. 네? 그렇게 제가 아는데 뭐 꼭 맞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결혼하면은 일본은 성이 바뀌죠. 자기 원래 부모가 받은 성은 없어지죠.
근데 입양은 우리나라는 저기 본관이 같아야 돼요. 본관이 같은 사람이 입양이 안 돼요, 법적으로도. 근데 일본은 성이 달라도 가능해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우리나라 그 민족부나 호족부에도 이 일본 영향을 받아서 일본 놈들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고려시대부터 중국 걸 도입해서 탱이지에도 이제 나와 있는 얘기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우리가 왜 중국 거를 따느냐 하는 증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몽주, 이 전문 주자는 주나라 따라서 전몽주, 전몽주가 아니라 그 집안이 주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이 몇째 아들이에요? 아버지 분들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은 희순이. 이거 뭐예요? 이게 이 시자가 뭐예요? 예? 중국의 누구죠? 아, 그게 복희씨죠. 복희씨 성을 따서 희순. 또 요순 걸 따서 요신이. 이거 순자는 이순신. 순나라예요. 예? 순나라를 따서 순이에요. 이거는 운하. 이건. 그렇게 중국 그 진짜 아니고 전설 따서 이순신 장군 형제도 이름을 지은 거예요. 중국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이것도 이걸 보면요, 거의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 초기까지는 평민도 이제 성이 없었어요. 근데 조선 중기 때부터 평민과 천민에서 이제 천민까지도 이제 하고, 특히 이제 임진왜란과 병자의 이후에는 이제 성이 있는 사람은 군대를 안 가거든요. 양반. 그래서 이제 악재같이 전부 그냥 이제 호적을 만들고 족보를 이제 돈 주고서 위장하고 저기 만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성행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본은 이제 여기 안 보이게 안 되더라고요. 1975년 이후 전 국민이 시명을 의무화를 했고, 이건 일본 얘기고, 우리나라는 갑오 이후에 성씨가 대중화되었고, 족보는 대부분 우리 족보가 있으면 그 족보 내용에는 뭐 신라 시대 우리 신라 시대 조상이 제일 많은데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거의 대부분은 일제 시대 족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일제 시대 특히 벼슬 이름을 꼭 넣는데, 벼슬 무슨 통운대부, 통종대부 하는데 그 위에 정자가 붙어요. 정인데 정이라고 있죠. 춤을 읽을 때 통운대부, 몇 대 통운대부 지묘 하고 이제 춤을 읽는데 그 정자 붙은 거는 다 가짜예요. 그건 돈 주고서 산 거예요. 사후에 이제 벼슬을 붙인 거거든. 사후에 아니 벼슬이라는 게 저기 살아서 벼슬을 해야, 예? 학교 교장이면 살아서 교장을 해야지 죽어서. 근데 우리 선덕의 지금도요 종법사라는 게 있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정자를 해서 추사라 해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거 줘요. 우리 천도교 교력은 안 만다고 봐요. 그거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본인이 살아계실 때 그 예우를 해주고, 그게 이제 우리 교훈상은 포상이거든요. 종법사나 이 선도사가 우리 선독에 선도사가 굉장히 많은데, 그게 큰 벼슬도 아니고 직책도 아니고 포상이 포상으로 주는 게 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천독에 이제 공부를 좀 많은 편이에요. 교훈을 읽어보면 이거 내가 굳이 이거 선도사를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선도사 묻으면 큰일 난 줄 알고 그냥 해, 그냥. 응? 근데 하나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유가 있지. 나라에서 대통령이 바뀌면요, 어느 단체고 상을 많이 주죠. 왜 많이 줍니까? 일 잘하고 이뻐서 주기서 하지만 뭐예요? 대답 안 하시네. 자기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미운 사람도요, 내가 저 사람 미운데 저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나 상을 줬어.
예? 그 다음에 투표할 때 그 사람 찍어요. 어이, 그건 사람 심리야, 그래. 그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평소엔 저 사람 싫어. 근데 갑옷 어린는데 나는 원래 갑 싫어. 저 사람. 아이, 뭐 보기도 싫고, 고향도 틀리고, 나하고 저것도 틀리고. 싫어. 근데 그 사람이 돼가지고 상을 탁 줬어. 상장을. 예? 그 다음에 투표할 때요. 그 사람 찍어요. 절대 을 안 찍어요. 그래서 상을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것도 여자 변호사님. 1909년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홍간부 법률에서 이제 민족법이 되는데 이때 이제 평민과 천민은 평민들은 보통 이제 이씨, 김씨, 박씨 이렇게 하니까 쓰고 천민들은 뭐 이제 그 원래 이름이 개똥이, 쇠똥이, 뭐 돌쇠, 한남이, 삼월이 아까 그런 이름인데 이거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수인이, 뭐 차돈이 무슨 여러 가지 이제 한자를 만들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두 밑에 을순이 오면은 그다음에 뭐 성 밑에 을 보면 돌 이건 새로 만들어진 원래 오픈에 있는 글자를 이제 많이 만들어졌어요. 1912년에 이제 조선 사람도 이제 성을 이제 고쳐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일본하고 이제 일본 놈들이 그 조선 사람하고 내진, 이제 일본 사람은 내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제 반도인이고 내진과 혼동할 수 있는 인민성을 금지시켰어요. 근데 당시 일본과 통상을 하던 조선 사람들이 그 시대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일본하고 그래도 예를 들면 전쟁이 나죠. 적구하고 이렇게 장사꾼들은 거래를 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전쟁 시절에 6.25 동란에 그 와중에도 네? 그래서 초콜릿도 먹고 다 하잖아요. 일본 시대도 그랬어요. 적군하고 장사하는 뭐 저 삼국지나 이런 거 봐도 전쟁이 나도 다 적군하고 장사꾼으로 장사를 해요. 이제 통상을 하면서 이름을 조선 사람 이름을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불령이 많죠. 네? 가격이 이제 예를 들어 100원인데 조선 사람이면 예를 50원만 받아. 그런 소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통상하는 이제 장사하는 분들이 이름을 그러니까 한일합방 전에도 이미 한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1910년 합방 전에도 이제 이런 요구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이름을 이제 대칭을 이제 통감부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 통감부 그 직원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걸 또. 왜 반대하느냐. 이게 사물을 벌리니까 조선 사람을 하면서 일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은 또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을 구분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또 반대해요. 그러니까 어디고 찬방이라는 건 민주주의의 하나의 요건이에요. 다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요게 이제 요건 뭐 오키나와가 유구인데 유구가 원래 중국 땅이죠. 중국 섬인데 일본이 뺏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현으로 이제 편입하면서 바로 요런 중국식 이름을 일본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처럼 이제 1911년에 일본이 했어요. 근데 그때 대전은 안 했죠. 그러다가 이제 1939년에 미나미 지로라고 아주 악질이죠. 총독 10명 중에 아주 악질이 많은데 여기 이제 일제 말에 이제 보이소하고 미나미하고 그다음에 3대 사이토 마코토는 아주 지략가고 우리나라 분열 정치에서 우리 천도교가 신국파로 갈려진 원인이에요. 이 사이토 마코토 두 번 하는 이런 이 지로가 바로 이제 1939년에 실제로 실제한 거는 1940년에 창씨개명 했는데 39년에 이게 본부 허가도 없이 본부의 허가도 없이 이 저기 미나미가 총독이 창씨개명을 실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렇게 보면 내가 뭐 일본 사람 편이 아닌데 자료에서 보면은 이제 그때는 창씨 앞에 성은 반드시 갈아라. 조선 사람들 이제 이름을 반드시 갈대.
이름은 자유다. 근데 그 창씨개명한 거 보면은 저도 나이가 39년생인데 이제 40년 돼서 저기 뭐야 출산신고를 했는데요. 저도 원래 이름이 있는데 긋고서 창씨개명을 고쳤어 오죽을.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형제 중에서 이름을 그냥 두고 성명을 바꾼 사람이 있고 이름까지 바꾼 사람이 있고. 응? 근데 살아가기는 공부를 한다든가 취직을 한다든가 다 바뀌는 좋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하고 구분이 안 됩니다. 기왕 바꿀 바에. 응? 일본에 고베가 있잖아요. 고베가 이제 그전에는 한 20년까지만 한 15년까지 해도 우리 교단에서도 다 신호교구라고 그랬어요. 신호교구. 지금도 나이 많은 사람은 다 신호교구 그래. 동경교구, 신호교구, 응? 대판교구. 그런데 요즘은 거의 없어요. 다 고배교구라고 그래요. 그 고배교구 김동도 씨라고 오래 교구장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순천, 전라도 순천 분인데. 근데 일본이 그분이 이또야. 이또고 이제 이름은 동선. 그분이 한국 오셨어. 그래서 제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게 허다한 성을 두고서 왜 하필이면 이또 히로부미 집안에 이또를 했느냐. 그래서 그랬더니 참.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내가 기왕에 가는 거 예? 이또 하는 거고 얘네는 뭐 가네잖아. 뭐 요즘은 기시다 송년에 예를 들면 기시다 하는 거건 천재 차이다. 응? 그러니까 그 가문이 있는 거죠. 이또 하면 이건 그때 최고거든. 응? 이또 히로부미가 최고죠. 응? 뭐 덕천가강 같은 무슨 뭐 그런 사람은 말할 거 없겠지만은 이또가 최고니까 그 성이 이또로 가르더라고. 그분이 그래요. 하여간 그렇게 이제 자유화를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뭐 창씨개명 다 그냥 강제로 했다고 그러는데 일본 놈들이요. 예를 들면은 학자도 그렇고요. 우리 천독에서도 뭐 설교를 한다든지 강의를 할 때, 일제가 뭐 우리 천도교를 말살하게 해서 천도교 일제 말살하고 한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하여튼 그거 뭐 했냐? 철저히 이용한 거예요. 응? 철저히 천도교를 분열시키면서 우리 좀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불쌍해요. 그 분열이 이용이 돼서 우리 신국파 싸우고 현재까지도 신국파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밥 먹고 지내잖아요. 참 아주 철저히 분열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파토 오세요? 나이루뽕 치세요 안 치세요? 이 선생님 안 치실 것 같고. 선생님 치세요? 옛날에 저 상가집에 가면 보셔도 안 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다 치죠? 요즘 뭐 난 비행기를 좀 근래 안 타봐서 그런데 옛날에 비행기 타면 저 파토 나눠줬어요. 하라고. 네? 지금 주나요? 요즘 안 줄 거예요. 핫토가요. 여러분 핫토 보면은 하나 나오면 일소리고 이는 이매죠. 3이 뭡니까? 왜 사구라 일본 말인데 사구라죠. 일본 거예요. 핫토가 일본 놈이 보고본 거예요. 일본 놈이 얼마나 우리 조선을 먹고 싶은지 조선 사람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보다 10배, 20배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다 좋은데 분열을 잘해요. 분열을. 단결보다도. 예를 들면 이제 장기를 둬요. 장기를 두는데 우리 두면요. 우리요. 저요 내가 질문은. 형이 한 번만 더 줘. 또 줘. 그러면 이거 한 번은 30분 한 번. 또 줘. 한 번. 야, 밥 먹을 때도 가자. 한 번만 더 해. 둘이 오면요. 싸우진 않아요. 한 번 더 잡아요. 근데 셋이 있으면요. 셋이 있잖아요. 장기 셋이 못 두잖아요. 그럼 둘이 있으면은 나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훈수죠. 나는 훈수죠. 옆에. 나는 훈수만 할 테니까 두라고. 그러면 한 사람 붙다 보면 훈수한 사람이 약한 사람이 훈수하게 되거든. 야, 나 그냥 여기다 둬, 여기다. 예? 그리고 훈수하지 말라고 막 싸워요. 예?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어. 조금 있다 또 해. 싸움 나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신문이 나지 않습니까? 여자들 화투하다가 노름에다가 살인 나고, 그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화투를 보고 본 거예요. 뭐 지금 확실한 이제 자료 들은 이제 얘기인데, 우리나라 이제 화투가 아니고 또 뭐 우리나라 그림 뭐 경상도 쪽에 뭐 있다 그래? 무슨 그림 있는 게 그런 게. 일본 놈이 그만큼 우리 한국을 이용. 그러니까 이 말사이라는 용어도요. 우리 학자들이나 우리 특히 천도인들이 일제가 말살을 위해서 뭐 창시경 관계라고 뭐 이런데 제가 알기는 아니에요. 이 자료를 보면요. 일본 놈이 우리나라를 철저하게 아주 분열을 시켜서 이용한 거예요. 우리 천도교만 신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신고 있어요. 다 어디요? 다 분열. 그다 일제 말에 이제 일본 말 이제 중일 전쟁이 나고서 전시 체제에 대해서는 뭘 해요? 동원령을 내리죠. 응? 동원령. 이건 이제 반대로요. 그 전에는 어떤 단체가 보고 다 쪼개놨는데 중일전대부터 이제 국민 총동원령, 국민 뭐죠? 국민 동원연맹, 그죠? 네, 총동연이라고. 그걸 만들잖아요. 다 합쳐. 다 합친다고요. 그 천도교도 그것 때문에 합쳐요. 합동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그렇게 합동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이렇게 해서 합동했다고 그랬죠. 응? 왜 그래? 전제 취재를 하려니까 여러 가지 어렵거든요. 그냥 합동을 해야, 응? 10사람한테 지시할 한 사람한테만 딱 되거든요. 문제지금. 합동은. 일본 정책입니다. 시간이 다 돼서 뭐 더 할 수 없는데, 그것은요, 아베 노부유키라는 사람이 10대 총독인데, 그 사람이 우리가 8.15 해방이 되면은 8월 16일 날 총독이 보따리 싸고 간 거 아시죠? 아니에요. 10월 달인가 11월인 것 같아요. 늦게 했어요. 일본 교통 경찰이 11월 달까지 서울 시내 교통정리 했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아베 노부유키가 가면 아시죠? 유명한 거. 일본 취임사. 예? 내가 전장에서 서서 간다. 하지만 100년 후에 돌아온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해방됐다고 하지만은, 예? 우리가 그 식민지 정책을 심어놓은 것 때문에 100년은 네가 100년이 돼도 못 고치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그동안에 이간질, 우리가 명심해야 돼. 이간질을 하면서 아마 싸우고 뒤지고 복구할 것이다. 100년 후에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전 참 유심해요. 요즘 우리나라 전국을 보면서 전국뿐이 아니에요. 어느 단체가 어디고 싸워요. 서로. 집안에도 뉴스 보면은 형제 간에도 싸우고 뭐 사촌 간에도 싸우고, 응? 초등학교에도 싸우고 다 싸워요. 응? 난 참 그렇잖아요. 이렇게 싸우는 나라가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우리 교회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저 창씨개명이 하여간 좌우해서 우리 천도교도 거의 80%가 전국적으로 80%가 창씨개명을 했는데 우리 천도교는 한 90% 했습니다. 그게 뭐 잘못한 게 아니라 돈을까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 창씨개명은 해방되고 미군이 이제 진주해가지고 미 군정청 법령으로 10월 23일 날 이 군정청 법령 122호로 조선성명 복구령이라는 걸 발의해가지고 그게 이제 무효화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이제 호족계들이 구청 면사무소 호족계들이 밤새워서 그냥 고치는 거예요. 원래 버린 이름. 근데 이제 문제는 이름을 내가 이제 이동천인데 내가 이제 일본 말로 미사라 이동천인데 이름은 성명 같이 고치면 되는데 예자 고친 사람이 많거든. 뭐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 이런 사람은 다 고쳐요. 성까지 이름까지. 그 이름 새로 줘야죠. 그때 이제 예를 들면 그 면세기들이 정말 몇 달 동안 지금처럼 뭐 컴퓨터로 아니고 다 떼는데 고생 많이 했죠. 그 지금 옛날 지적정본들 일제시대 거이 민족부 떼어보면요. 민족부 건 옛날 거고 그 호족부 떼어보면 다 기록이 있어요.
6.25 때 많이 서울은 많이 없어졌어요, 호적부가. 저희도 이제 호적에 있는데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천독에도 이제 평안도 사람이 많은데 이제 예를 들면 33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이북선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제 교브라인드 보면은 예를 들면 성천 이제 아까 그 나인혁 또 뭐 나영화 이런 분인데 성천 분이거든요. 성천이 나시 집중천인데 그때 거기 호족이 보면은 서울 평양으로 돼요. 평양. 그리고 서울로 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원래 서울에 이제 출신이 별로 없거든요. 해방될 때만 해도 서울에 30만 밖에 안 됐는데, 네? 근데 뭐 서울, 요즘 뭐 본적지대가 없어서 아줌마. 그러니까 그 예정, 일제시대 그 호적을 하면서 막, 그 사는 자리다가 그냥 본적지를 해가지고 그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명사전을 보면, 이게 이 사람은 평양, 서울인데 서울 많아요. 그래서 고향을 보면 아니야. 근데 그런 건 이제 어디서 듣느냐. 교발 이런 데는 없고, 이제 대벽이나 잡지, 아니면 이제 밖에 사회 잡지 뭐 이런, 이제 그런 그 자서전. 이런 것까지 다 뒤져야 돼.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정광조라는 분이 계세요. 충청도 음성 부인데, 그분도 본 적이 서울로 돼 있어요. 근데 개벽을 어디 읽어보면, 고향이 충청도 홍성, 홍주, 거기로 돼 있어요. 그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찾았는데 충청북도 이제 외서촌이라고 그래가지고 음성 이제 금성이라는 데 찾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집안도 몰라요, 사돈도. 응? 당신 할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서울이라고, 어느 사람은 홍성이라고. 응? 그 의암성사도 아마 본 적이 여기 가이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 보고 그 사람 출생지가 가이동 아니잖아요. 이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 지금 뭐 종료한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그 외래어 있잖아 외래어를 이제 표기하는데 이제 중국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를 뭐 상황이라고 한다 하와이를 뭐 포가라고 한다든가 이럴 때 그것도 안 먹어요 쟤는. 요즘은 초등학교 학생한테요. 너 북경 알아? 몰라요. 초등학교 학생 북경 몰라요. 베이징이라고 해야 알아요. 그럼 너 모택동 알아? 모택동이 누구야? 마오쩌쩌고 알아요? 초등학교 학생 몰라요. 너 손문을 그 어른들도 몰라요. 손문 잘 몰라요. 그잖아. 다 손문은 아는데 손문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따라서 저는 그 천년사를 하면서 우리 천독 역사를 하면서도 뭐 그 시대 뭐 지금 시세를 생각해가지고 뭐 그때 잘못했다 뭐 친일했다 뭐 그때 뭐 나쁜 놈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시대에 특히 경전을 이해하면서도요. 우리 윤석산 교수가 그래서 교리 강좌를 그냥 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를 천독의 교사를 읽는 교리 강좌래요. 역사를 모르고 그걸 교리를 하면요. 요선시대 하면 요선시대 가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아는 이 시대에 그걸 하려면요. 이해가 안 돼, 절대로. 그러니까 글자만 갖고 싸우는 거예요, 글자. 글자 갖고 싸우고 끝이 없어요. 저는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외래어 표기도 특히 이제 중국도 뭐 지금 삼성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돼서 이거 뭐 하다 말아야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이거 이제 6.25 동란도 6.25 동란 뭐 6.25 전쟁하지만 이제 국제적으로 한국 전쟁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고 뭐 갑진제 운동 60만 세 이런 것도 그렇고 이게 다 하고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무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기록을 많이 하세요. 제가 자료를 쓰다 보니까 이만한 쪽지 하나도 기록이 돼요. 이 쪽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아까 고향을 찾게 되고요. 요 글자 세자 때문에 아까 화자 여자
화자, 여기 김 선생님이 이제 자료를 많이 쓰시는데, 화자가 용인분이신데, 기자 출신인데, 요 화자 하나를 사려가지고, 요 하니까, 이 천도경 같다. 찾으면 천도경. 화자 하나만 글자 기록해 놓으면 자료를 찾아요. 기록을 찾아 놓으면 그 역사입니다. 그 기록이 없이 역사라고 하면 허구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조금 5분만 더 할게요. 요 책은 상권이 지금 이제 아직 거의 출판이 됐는데, 출판사가 좀 장사가 안 되니까, 원래 이게 처음에 1권을 내가지고, 중앙정부에다가 지가 낼 상이 아니거든. 아까 얘기한 대로 참 미친 짓이고 어려운 짓이고. 근데 지가 이제 그렇다고 무슨 원고를 받기 위해서, 요즘 원고를 비싸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부가 사장이 안 되는데 오케이를 안 해요. 그래서 헛수시 이제 개인 출판사 내게 되는데, 이 상고는 이제 인용도 많고 내용도 개념이 많이 보강을 하고, 책이 나오면요, 뭐 요 뒤에 내기인데, 책을 하기 위해서 뭐 자료 달라고 하면 뭐 주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응? 여기 총부 높은 사람도 안 줘요. 자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쫓아다니면서 어떤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려고, 어떤 사람 밥 사자 가면서 물어보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을 하려면은 다 계획을 짜가지고 시스템을 해가지고, 너 자료 주고, 너는 경상도 자료 주해. 너는 고향이 목포니까 너 그 지방에 해. 너는 이북 사람이니까 너 해. 넌 기록을 해. 너는 컴퓨터를 쳐. 이렇게 해야 딱 되는데, 이거 다 해, 다. 돈 들어는 까지 다 해야 돼. 돈 많이 들었어요. 자료, 지금은 컴퓨터를 막 하죠. 옛날에, 예? 도서관에 가면 다 돈 줘야 돼요. 그래서 하는데, 요게 지금 보니까, 이 상권 지금 보니까 글자 수가 천자네, 천자. 천자고, 이제 한자가 이제 130만 자고, 낱말이 이제 120만 자고, 인명이 이제 10만 3천 명인데,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식구를 다섯 빼면 50만 명이고, 3명씩 거기다 플러스 하면 30만 명이고, 아무래도 한 30만 명 되지 않을까 합니다. 면수는 사립 배판으로 해서 2,600만, 이만큼 됩니다. 원고지가 5만 장이에요. 5만 몇 장인데, 5만 장이면 요즘 대학교 교수님들 하면은 한 장이 2만 원 받을 거예요. 싸구려 하면 1만 원 받고요. 여기다 1만 원 붙이면 글자가 내자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개인지가 예당을 한 겁니다. 하여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뭐 했는데, 여러 가지 참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책이 나오니까 뭐 이거 우리 할아버지께 틀렸다, 이건 뭐 잘못됐다, 뭐 이건 뭐 했는데 빠져,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데, 자료 달라고 해서 안 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그래, 좀 솔직히 슬픔이 좀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미친 짓이구나. 내가 이게 진짜 미친 짓이구나. 근데 이제 우리 저기 뒤에 계신 소소연 소장님 같은 분은 그래도 훌륭한 일 했다고. 근데 그게 좀 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거 하면서 그래도 한 150명 정도, 100명 이상은 저를 찾아온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보다도 이제 외부 이제 옛날에 우리 아까 어떤 선생님들,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했는데, 아니면 집에 뭐 염주가 하나 있다든지, 고추비원은 일진에 진보에 뭐 이렇게 원서가 있다든지, 교빈이라고 이제 이북에 있을 때 이게 피해가 날 때 교빈이라고 있어요. 천독의 증명서. 그게 있다든지, 또 포로수용소에서 준 거 있어요. 번호. 그런 거에 가져온다든지. 그런 분이 오셔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다행히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요. 반복적으로 해요. 밥은 거의 안 먹는데. 그 대신 너무 좋아해서 어떤 분은 나도 천도에 갔다고 해서 이기고는 사람이 있어요. 참 제일 이제 흐뭇해요. 엊그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응? 이름이 똑같은 내가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우리 할아버지 맞다는 거야. 어디
다 평안도 성촌인데 이름이 똑같아요. 주소도 같고. 근데 그건 없어요. 그래서 자기 할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 당신 그 인명사전에 그 출처를 다 밝히니까, 예? 그 밝히고 몇월 며칠 날 당신 이름이 정손자니까 정손자 이름 밝히고 여기다 넣겠다. 늦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분들 하고 어느 분은 진짜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름도 몰랐는데 할머니 이름이 화자 붙은 이름이 있네. 네? 진짜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데는 좀 이제 그래도 좀 흠든 생각이 들죠. 그다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이걸 지금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나이도 많고 이것도 사실 네가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있어요. 뭐 시대적으로 구분도 해야 되고 지역으로 뭐 평안도 얼마 이것도 해야 되고 또 이제 학회가 있어. 학회 우리나라 큰 4대 학회가 허브학회 평안도 그다음에 이제 경기도 충청도 기후학회 이게 제일 문인이 많고 이제 센 데죠. 숫자는 저거. 호남학회 영남학회 이 4개 학파가 우리나라 이 지금 분야예요. 노르소로 하는 이조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말 학파들이 지금도 연연히 그 학파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 그게 우리 교회에서도 다 미쳐요. 보면. 그게 지금 뭐 연원 조직이라든가 이게. 그다음에 뭐 여기 뭐 관료, 그다음에 출신지 관료도 이제 옛날에 이제 권동조 대참분이 원래 관료 출신인데 군인이고 또 정치 뭐 이제 옛날에 막 뭐 황정환이나 무슨 뭐 이런 사람은 유명하니까 알지만은 그다음에 이제 포로 수용소 이제 명단두 씨가 찾아가지고 했는데 포로 수용소는 이제 논산권 했는데 거제도 건 못 찾았어요. 거제도 더 많은데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청우당 청우당도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청우당 하는데 어느 학자가 청우당 논문을 써서 박사하게 됐어요. 그때 발표를 하는데 제가 토론을 갔는데 엉터리예요. 왜 엉터리냐?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배경을 얘기했잖아요. 시대를. 청우당도 1931년 청우당이 생겼는데 1931년 청우당하고 1932년 청우당하고 그다음에 해방 후에 청우당하고는 전부 달라요. 성격이. 네? 전혀 달라요. 성격이. 근데 그걸 다 이름이 다 같으니까 청우당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천도교 종료원 하면 신파종료, 구파종료 이름이 아까 동서남북 다르잖아요. 지향하는 바가 받고 이 하는 게 받고 사상도 살고 그거 다르게 해야 되는데 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게. 근데 한국 전쟁에 이제 월복하신 사람도 있고 뭐 납북은 나간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것도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옛날까지는 하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그러면 우리 천도교에 얼마나 사람이 있느냐. 딱 정치에 재현 국회의원이 3사람이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유명한 젊은이. 대단하죠. 재현 국회의원 몇 명 안 돼요. 우리 천도교인이 경상도 분이 2분 있고 충청 분이 하나 있어요. 3분이 있고. 그 다음에 장관이 3분인가? 최덕신 장관, 유무장관. 그 다음에 공진아이라고 농림부 장관. 그죠? 그런 게.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있죠. 뭐 교육관 동독여대 조동식 박사, 동독여대. 그런 거. 이제 한양대학교 총장 김민주 씨는 기독교야. 여기서 대결을 했지만. 그다음에 김구 선생이 팔봉접주니까 또 유명하고. 이광수도 이제 1905년에 우리 일진에 천도교 할 때 진부에 거기 돈 받아가지고 동경유학 한 사람이니까 우리나라 최고 수석이라고 하니까 뭐 일본 친해에서 이제 문제가 됐지만은 그건 그거대로 하고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데이터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개벽 라키뷴이라고 있는데 라키뷴은 다 아시죠? 영어로는 뭐 라이브러리, 아카이브 그다음에 이제 뮤지엄인데 그게 이제 3가지가 요건 이제 뭐냐면은 그냥 물리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도서관 그다음에 기록관 이거는 디지털화하는 거죠. 디지털 해가지고 검색까지도
라키비움은 이제 검색까지 썼어요. 이게 인명사전으로 해도 저는 이제 원문을 가지고 있으니까 찾으면은 홍길동 홍길동 사진 나와요. 그죠? 저는. 근데 책으로는 그거 찾으려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느 호남 분이 오셔, 호남 분이 제일 많이 와요. 무슨 교구인데 우리 교구사를 쓰라고 그러는데 그것만 좀 뽑아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거 출판사하고 요즘 또 출판법이 어머니돼가지고 하려거든요. 그거 다 읽어야 돼요. 그거 못하잖아요. 근데 이 라키비움이 되면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라키비움, 천도교, 남의 교구 하면 남의 교구 쫙 나오거든요. 천도교에서 박사 몇 명, 아니 이러면 도정한 사람 몇 명, 천도교 도정 딱 치면은 딱 나오죠. 지역별로 환경도 몇 명이 나오잖아요. 이걸 해야 돼요. 지금 필요한 게.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아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 근간을 이루는 바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뭐 아까 자꾸 서소연 씨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챗 GPT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런 걸 하려도 누가 거기다 자료를 넣어줘야 되는 거지. 허공에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5개 정도는 천도교에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 써놨는데 하나 인명사전. 이거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사전. 현년사예요. 연표예요. 이것도 지가 다 했어요. 이거 출판을 못했어요. 두 알은 지가 했어요. 내는 대로. 3번에 이제 용어사전을 일부 경전에 대한 용어로 한 분이 있어요. 이게 아니고 백과사전 전체 천덕의 모든 용어를 아우르는 용어사전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교리를 주해하는 교리만을 주해하는 이 교리 주해가 없기 때문에 글자 하나가 싸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심정의다 하면 수심정의가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 이데 네? 그거 가지고 싹 써요. 이 숫자가 뭐 닦을 숫자가 맞다, 그거 가지고 뭐 100년 싸워도 끝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위해서는 요 주해 사연이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딱 하는 거는 의절, 문화사전, 의절, 선독의 문화요. 선독의 이제 의절 같은 이런 문화, 요게 표시를 했는데 요 5가지를 라키비움을 형성을 하면은 참 현재 시대에 맞는 이게 되는데 라키비움을 제가 천도의 이름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출판사 사장이 박길수라는 분인데 그분하고 나하고 라키비움이라는 걸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인명사전 앞에 라키비움, 개벽 라키비움 기획이라는 용어를 넣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도 다 이제 하늘님의 뜻에 따라서 천도교 하셨는지 아닌지 모르지만은 천도교 공부를 이렇게 하시니까 반갑고 앞으로 이런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혹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제가 10년 전에 이런 적이 아니고 천도교 근대사 그러니까 아까 저 일본 이런 일제시대 거의 우리나라 근대사라는 게 천도교가 다 근대사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1860년 천도교 창명, 대진사님이 천도교 창명한 시기부터가 역시 다 일제와 관련된 시기라고요. 그게 자꾸 커져가지고 지금 딱 멈췄지만은 그래서 그 다음 기회가 되면은 그때도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은 다른 분은 50분 오시고 그러는데 나는 어떤 때는 한 100분 넘게도 그냥 또 듣는 분이 그냥 하자고 그래서 한 적이 있고 그럴 때 다음 기회가 되면 이제 또 하나 이제 제가 서울 지방에 유적지 그건 이제 여러 번 이제 특강을 많이 했어요. 별도로 다니기도 하고 한 20명 이렇게 몰고 다니면서 구경하고 이제 지금 여기가요 서울의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종로의 중심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이고 종로의 중심이에요. 이 북촌 일대가 여기가 여기 얽힌 얘기가 참 많고 여기 유적지가 천도계 대진산이 해월진산 유적지 종합 공부하시는 분 많이 다니시는데 수도원 하나도 진짜는 없어요. 천도 유적지는 딱 둘밖에 없어요. 여기 대교당하고
우이동 포함한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터요. 다 뭐 해운산이 주무시던 터, 뭐 다 터지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 주갑밖에. 자, 오늘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부족합니다. 좀 얘기해 주시죠.